네, 독서 근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톤 체호프의 사냥이 끝나고 이거 유일한 범죄 소설이라는데 이만큼 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고만 나옵니다. 뭐 그때는 그토록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라는 식의 사건은 이미 완료된 그런 예고를 반복하지만 사건이 여태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체오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르물은 일종의 규칙, 컨벤션을 어떤 식으로 따르거나 또 비틀거나 뭐 이런 데서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 같은 게 생기는데 체오프식의 범죄물이라면 이러한 컨벤션과의 충돌 혹은 체오프식 변주를 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독서 관점이 될 것도 같긴 한데 뭐 이야기 자체도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른 책들에 밀려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읽기 시작한 책은 이 책인데요. 도서관 책입니다. 동인도 회사, 제국이 된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윌리엄 달린풀이라는 저명한 역사 저술가인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서입니다. 이 저자가 주로 제국주의 시대의 남아시아사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의 무굴 제국에 대해서 따로 쓴 역사서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아서 좀 읽어보고 싶긴 한데 아쉬운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동인도 회사 그리고 인도의 근대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동인도 회사의 역사를 알려고 한다면 검색을 이용해도 충분하지만 이 저자가 가진 관점이 흥미로워서 책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뒷표지에 적힌 대로 보면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기업 동인도 회사가 폭주하는 빅테크와 AI 시대에 던지는 섬뜩한 교훈. 규제받지 않는 기업 권력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인도 회사는 1599년 런던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몇 명의 주주들의 출자금을 모아서 창립한 주식회사였는데요. 이 일개 기업이 어떻게 인도 대륙이라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먹어치우면서 일종의 사적 제국주의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탐색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원 제목이 The Anarchy,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인데요. 이것도 이중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진출한 인도 대륙에서 가장 강력했던 무굴 제국이 쇠퇴하면서 땅은 이제 분할되고 개별 세력들이 난립하는 정치 사회적 혼란을 말하기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틈새를 파고들며 자본을 앞세워서 막강한 사병 조직과 더 나아가 군대, 법, 정치적 조작들을 해나가는 동안 막상 영국 정부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정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보다는 프롤로그 중에서 인용한 글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우리는 지금도 영국이 인도를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그 표현은 더 음험한 진실을 가린다. 더 음험한 현실을 가린다. 18세기 중반에 인도의 커다란 땅덩어리를 집어삼킨 장본인은 영국 정부가 아니었다. 런던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두고 인도에서는 폭력적이고 인정사정 없고 간혹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기업 약탈자 클라이브가 경영하던 규제되지 않은 위험한 민간 회사였다. 인도에서 식민주의로의 이행은 오로지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한 영리 기업 치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에필로그 중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오늘날 기업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이 국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음험한 수단에 관한 역사상 가장 섬뜩한 경고로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탈제국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도 영영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탈제국 대신에 제국은 노골적인 군사적 정복이나 점령 또는 직접적 경제 지배보다는 캠페인 기부와 상업적 로비 활동, 다국적 금융 시스템과 세계시장, 기업 영향력과 새로운 감시 자본주의의 예측 데이터 수집 활동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지구적 권력의 형태로 변신하고 있다. 창립된 지 420년이 지난 지금 동인도 회사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 총수들의 회동을 보게 됐잖아요. 열광하며 모여든 사람들, 유머, 환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 또는 기술자들 중에 인도계가 많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자의 말처럼 어느 때보다 더 현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경계하고 사유하는 시민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 읽고 있는 중인데요. 빨리 읽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집중해서 읽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1회독, 그러니까 한 번은 읽고 싶은 책인데요. 바로 질 들레즈의 프루스트와 기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철학적으로 독해하는 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들레즈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또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64년에 처음 발표한 후로 20년 넘게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해서 지금의 이런 이제 책이 된 건데 그만큼 들레즈는 자신의 철학을 이 글과 함께 구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는 관점을 더 넓힐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레즈 철학의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예전에 조금 읽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아직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더 독해에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한번 읽었다고 해서 이게 잘 이해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더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다룬 글들은 워낙 많아서 이런 들레즈도 있고 또 제가 또 한 번 더 읽고 싶은 책 베냐민의 이 문의 이론에 나오는 이제 여기에도 베냐민의 글이 있고요. 또 저자의 죽음을 외친 놀랑 바르트도 의외로 굉장히 열정적인 프루스트와 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연구자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라르 주네트라고도 하는 이 저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서사 연구서 이런 거 읽을 거리는 넘쳐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잘 읽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책들 읽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잘만 이해가 되면요. 아직 초반 읽고 있어요. 근데 인식론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기호들의 방출과 그것을 해독하고 또 해석해서 궁극적으로 진실 혹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들레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설에서는 마르셀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결국 작가가 되어 예술의 영원성을 찾는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레즈는 이 소설에는 4가지의 기호의 왕국,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호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교계라는 세상, 또 사랑의 세계, 감각의 세계, 그리고 예술의 세계가 그것인데요. 이 각각의 세계에서 방출하는 수많은 기호들을
해독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일이 이제 화자인 마르셀이 하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고 이 배움의 과정, 그러니까 기호를 강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해독해야 하는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예술에 도달하는 과정, 이 사유의 과정에 들레즈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1부가 먼저 쓰였고 나중에 이제 2부가 보완이 되는데요. 보충이 되는데요. 1부의 결론이 사유의 이미지, 들레즈의 철학의 중심적인 사유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2부는 욕망의 문제로 또 들레즈의 본격적인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즐기는데 일종의 그럴듯한 한편의 사유의 공간을 열어줄지 궁금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잘 읽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일단 한 번은 잘 읽는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책은 잘 안 읽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또 이 외에도 읽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